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 박범준입니다. 제가 한때 제주도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몇몇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저한테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랑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우리 애는 책 읽는 걸 싫어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창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인데 왜 꿈이 없을까요?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사실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뭐를 하고 싶어요. 뭐를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게 꿈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회사에서 부장님이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자,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내봐. 한 직원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봤는데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부장이 넌 그게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 속에서 뭔가 만들어가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보자라는 거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역시 그 꿈은 당연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 꿈이 구체화되고 실패와 이런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릴 때부터 초질관 꿈을 찾아서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훌륭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것은 세상에 로또를 맞은 사람이 드문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김연아 선수가 아닙니다. 어릴 때 이런 꿈을 꿨다가 해보니 아 이거는 뭔가 나랑 안 맞아. 아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꿈까지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행운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운 좋게 내 꿈을 찾으면 죽기 전에 찾으면 정말 다행인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 꿈을 얘기해봐라 해놓고 야 너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이들은 점점 저는 꿈이 없어요가 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꿈이라는 것이 막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목표가 아닙니다. 꿈은 나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그게 꿈이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루는 게 꿈이죠. 이렇게 요즘의 아이들은 점점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독서. 제가 아이들 집에 가보면 아이들 방에 한 벽을 가득하게 메우고 있는 책장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꿈도 못 꾸던 거죠. 그런데 그 책장을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책장의 99%를 이루고 있는 책들은 아이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새 책입니다. 그리고 1%의 책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의 책장은 엄마가 야 너는 이런 책을 읽어야 돼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야 라고 했는데 애는 읽기 싫은 책이 99%고 나는 정말 읽고 싶은데 엄마가 너는 대체 왜 그런 책만 읽니? 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책, 무슨 연애하는 방법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데 읽으면 혼나는 책이 1% 있는 거죠.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세계문학 전집, 과학도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협지, 판타지도 읽고 연애소설도 읽으면서 책과 친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 책을 통해서 내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머리가 자라면서 다양한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좋은 책들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엄마는 이런 책들이 당장 도움이 된다, 양서야, 네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하고 재미없는데 읽어야 하는 책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독서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아이 책상에는 내가 읽기 싫은 99%의 책과 나는 읽고 싶지만 엄마한테 혼나는 이거는 독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1%의 책만 남게 됩니다. 점점 독서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에게 너 책 읽는 거 안 좋아해? 라고 물어봐도 마치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랑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은 엄마가 읽지 말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면 비록 그것이 어설퍼 보이더라도 귀담아 듣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모습,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꿈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비록 그 책이, 그 꿈이 어설프고 좀 미숙해 보이더라도 아 너는 이런 꿈이 있구나, 너는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사실 꿈이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20, 30대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나의 꿈은 뭘까? 왜 나는 꿈이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아마 우리가 그 아이들이 꾸는 꿈들을 바라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